자, 일본과 이렇게 약조를 맺은 이후에 조선은 겨우 포구 한 군데를 열어줍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동래. 동래. 동래? 전 잘 알죠. 오, 예. 동래. 네, 동래는 바다 쪽이 아닌데. 오호. 동래는 이제 우리 이 부산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해운대, 뭐 서면 쪽, 뭐 그 남포동 아까 말씀한 부산포 쪽, 그리고 뭐 송도 이렇게 있고 동래 그 뒤에 있어요. 도시 쪽인데. 부산 홍보대사요? 아닙니다. 예, 10년 이상 살았기 진짜 때문에. 부산 잘하시네요. 예. 근데 맞아요. 바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동래는요 부산의 동네 중 하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과거 부산 전체를 통틀어서 동래라고 불렀어요. 아, 폭이 컸다는 거네요. 지금의 그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그죠. 아, 지금의 우리 부산이 그냥 동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열린 포구. 자, 그럼 과연 동래 어디에 열렸을까요? 바로 지금의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두모포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한 군데 두모포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 물류와 넘쳐나는 외인을 감당하기에는 두모포의 그 외관과 선착장이 너무나 비좁았던 거예요. 결국 조선 조정은요. 외인을 모아둘 새로운 장소를 만들자 이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1678년 다시 새로운 외관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 초량. 들어보시죠. 초량 얘기했잖아요. 들어보시죠. 처음에 우리 그 사진이네. 네. 그림.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곳 초량 외관입니다. 그럼 저게 전체가 다 외관이에요? 예. 엄청 크다. 담장이 쳐진 저 일대 모두가 외관입니다. 지금의 자갈치 시장이 있는 그 남포동과 부산항에 있는 일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곳이죠. 초량 외관은요.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도와 일본에서 온 사신단이 묵는 이쪽이 서관이에요. 네. 또 약 500명의 그 외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여기 동관. 네,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넓었냐고요? 이전 두모포 외관의 10배인 10만 평. 축구장 50개가 들어갈 만큼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조선은요. 이 초량 외관을 지어놓고요. 외인들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외관 안에는요. 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좋아요. 자, 초량 외관을 지을 때 외인들이 자기 집에 이건 좀 꼭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자, 과연 뭘 부탁했을까요? 정답 뭘까요? 온천 좋아하잖아요, 온천. 네. 집 안에 이 나무로 된 탕. 탕. 네, 온천 탕 같은 거. 정답! 진짜로요? 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목욕탕. 온천 같은 그런. 진짜요? 기후가 습한 일본에서 살다 온 외인들한테 목욕탕은 필수였습니다. 우와. 자, 조선의 작은 일본, 재팬타운이죠. 네. 자, 이 초량 외관. 그들의 살고 있는 동네, 동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주택에는 전통 바닥재가 있죠. 뭔지 아시나요? 다다미. 그렇죠. 다다미.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다미. 외관 안에는 다다미를 만드는 다다미 집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관에는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특별한 기구도 있었습니다. 일본 고위층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응방. 응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뭐 하는 곳일까요? 응방. 여기서 응자는요. 매응입니다. 고려 때 매사냥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송골매나 참매처럼 조선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매를 포획해서 기르는 곳이었어요.
일본 고위층 사회에서는요 매 사냥이 고급 취미였는데요. 특히 조선의 매가 인기였습니다. 우와. 아 유명하거든요. 예. 조선의 작은 외인 마을이었던 이 초량 외관. 그런데 이 외관을 통해 들어온 아주 특별한 수익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바로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 오! 와, 우와. 뭘까? 자, 함께 볼까요? 뭐지? 뭐예요? 자, 먹는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요? 근데 고구마가 없어요? 우리나라 없었어요? 없었죠. 왜요? 왜요? 왜 없어요? 고구마 먹었죠? 왜 고구마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땅에서 나겠죠? 않았어요? 아주 일본에서 왔어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고구마가? 네. 헉이다, 와. 헉. 아, 진짜? 바로 고구마는요. 원래 조선 통신사가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초량 외관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금의 부산 영도에서 재배를 시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와. 네. 얼마나 맛있었을까? 처음 먹었을 때. 그렇죠. 네. 최고다. 자, 그리고 이때 네. 유통된 또 하나의 작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있죠. 잠깐만. 뭘까요? 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금 먹는 건데 그 전에 없던 거야? 잠깐만. 맞습니다. 설마 설마! 설마! 고추? 고추! 와! 맞습니다. 고추 없었다고요? 고추. 네. 이거 우리 거죠? 우리 고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김치 어떻게 먹었어요? 백김치. 아, 진짜? 네. 아, 백김치.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와 고추의 전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건 이 고추 역시 외관을 통해서 조선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게 정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것.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즐기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것. 뭐야? 담배? 정답! 네, 맞습니다. 바로 담배 역시 일본 외관을 통해 정해진 대표적인 작물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구마, 고추, 담배. 초량 외관을 완성한 뒤 이 조선 조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 문제. 치안 문제. 네네네. 관습과 법이 다른 조선인과 외인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치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량 외관에서 생활하는 외인에게는요. 다음의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관엔 오로지 남성만이 올 수 있고 여성이나 가족 동반 금지. 그럼 거기는 다 남자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삼포외관 시절 인구가 늘어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초량 외관에 올 수 있었던 건요. 오로지 남성뿐이었습니다. 와. 자, 이렇게 강력한 약조를 맺고요. 조선과 어렵게 교육을 재개한 일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죠. 잘 따라요. 그럼요. 조선 조정이 내건 규칙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지켜야만 했겠죠. 그런데요. 외관의 질서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90년 2월 26일 150여 명의 동래부 군관과 조선인 남성이 우르르르 몰려오더니 초량 외관을 에워쌉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잔뜩 화가 난 아주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황급히 초량 외관 안으로 들어온 동래부 통역관이 외관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관 안에 조선인 여성들이 숨어 있다는 고발 들어왔소. 당장 찾아내시오. 조선인 여성. 외관은 오직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금역 구역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성이 외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성이 숨어든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초량 외관에 거주하는 외인 관리와 조선 관청의 하급 관리가 돈을 벌려고 꾸민 여성 매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대사관처럼 외관은요 치외법권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관 내부 수색은 외관의 총책임자 관수한테 맡겨야 됐습니다. 실버권 때문에. 그렇죠. 자, 수색이 시작되고 이틀 뒤에 외관 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지만 여성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 이 말 믿으십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조선인 여인들의 행방은 알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7월 7일 늦은 밤, 외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배 한 척이 초량 외관을 벗어나서 근처 해안가에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을 내려주고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배에서 내린 이 두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래부 관군들이 그토록 찾던 매춘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는요, 네. 여성을 숨기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들요 관군에 의해 즉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된 이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바로 그 조선 하급 관리의 여동생 아내 딸이었던 겁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복잡해져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가족을 말이 안 돼.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이 가족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최악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결국 매춘을 중개한 조선인 남성과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여성 모두 참수되어 목이 매달립니다. 오. 교수님,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당시 조선법은 외인 남자와 조선 여인의 교관은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일본 자국 여성들의 만남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초량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은 인근 마을에 성매매를 하던 중개인을 매수했고, 성매매를 중개하던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집 여인을 꿰어내서 매춘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이 초량 외관.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704년 7월 8일 초량 외관 안에서 한 조선인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변사체는요, 누군가에 의해 암매장당한 채 발견됩니다. 날카로운 무기에 수차례 찔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큰일이네요. 암매장이면. 하지만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신원은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조선인 통역관. 통역관이에요? 아, 이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또. 더 의심이 가는데. 수사 결과 다행히 범인의 정체는 금세 밝혀졌습니다. 바로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조를 하던 수사관들은요, 그의 살해 동기를 듣고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살인 동기는 바로 인삼. 인삼? 네. 인삼? 자, 인삼이 왜 조선인 통역관을 죽인 살해 동기가 되었을까요? 이때 인삼 교역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자, 당시 인삼은요, 초량 외관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삼 수출 관리 역시 까다로웠죠.
수출할 수 있는 거래량의 제한이 있었고요. 인삼 가격의 약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밀무역을 하면 어떨까요? 세금 안 내죠. 그렇죠. 세금 안 내죠. 그럼 안 내고 진행할 수 있구나. 그렇죠. 세금도 떼지 않고 수량 제한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네. 조선인 통역관이 인삼 밀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수중에 있던 인삼을 챙겨서 외관의 외인 관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이 두 사람. 그런데요. 조금씩 술이 들어가면서 이 외인 관리가 딴맘을 품게 됩니다. 아, 돈 욕심이 났던 외인은요. 통역관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훔친 거죠. 인삼 때문에 조선인 통역관을 살해한 외인 관리. 자,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똑같이 죽였지 죽이지 않을까요? 않았을까요? 당시 외관에 적용되던 일본법에 따라 사형에 처합니다. 오. 교수님, 그 조선의 인삼이 일본에 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렇지요. 당시 인삼은 마치 불로초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천수도 느리고 신선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은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조선에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